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요? 우리가 그 시그널 모두 캐치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과 문자 신청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시니까요. 댓글과 문자로 오늘 시장에 대한 모든 질문들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직후 60분 동안 펼쳐지는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 전에 미리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과 또 여러 가지 유망 종목들, 섹터들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서경의 오픈맨이시죠. 샘플러스 정재훈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위원님. 네, 저도 반갑다고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혹한 시장이었잖아요.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좀 챙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의 체감이 조금 더 안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좀 변동성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좀 보였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5G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내렸어요. 그만큼 이게 시장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규모도 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달러 인덱스가 박스 권역을 좀 돌파하고 나서부터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밀리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매도로 좀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은 더합니다. 기관 쪽에 주구장창 매도예요. 9월 들어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매도에 대한 강도는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수에 대한 강도가 대체로 좀 약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는 1% 이상 뭐 그런 식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라면 거의 뭐 1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가장 큰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증시 자금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쪽에 보게 된다라면 고객이탁금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가 뭐 54주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56조 가까이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이 고객이탁금은 다시 한번 좀 급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BTS 방탄소년단에 있어서 빅히센터가 다음 달에 청약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이탁금은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신용잔고예요. 거의 18조 원에 육박했었죠. 9월 17일 날 정점을 좀 찍었었어요. 17조 9천억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용잔고가 17조 3천억입니다. 6천억 정도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들이고, 이거래일 절이죠. 23일 기준으로 해서 신용잔고가 약 2,9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들 좀 보였는데,
더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줄어들어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관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진행이 되게 되면 연휴에 좀 들어가요. 그리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보게 된다라면 매도를 해야지만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출처, 이 부분들 현금을 좀 써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좀 매도를 해야지만 현금을 좀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변동성을 좀 동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강보합 정도의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좀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양시장 많이 빠졌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8월 달이죠.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자리대를 일단 지지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줄까? 그 부분들은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61선 자리대는 이탈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일단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타겟팅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236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360포인트 정도대의 목표치를 좀 잡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점 해소원 자리대를 한 번쯤은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절반 정도의 되돌린 자리대가 21선에 있어서의 저항이에요. 21선의 각도 자체가 이제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다음 달 10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가속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대를 못 넘었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넘어서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정폭도 좀 다소 깊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반등 권역에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1선 자리대의 저항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타겟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21선 자리대의 타겟을 잡는 이유는 과거 이 윗선에서 올라갔던 매물 수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매수했던 평균 가격인데 이 자리대를 이탈했다는 얘기는 매물이 쌓여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수월하게 한 번에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21선 자리대까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점 자리대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신용 매물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만약에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된다면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 9월 말까지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중순까지 조금 시장이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장 계속해서 목요일까지는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인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꺾여 내려오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관망이에요. 관망을 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그나마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게 된다면 조만간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들 기업들이 실적에 있어서 불안한 요인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만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그들 기업들의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들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로 좀 빠져 있는 건데 그걸 좀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개인적으로 키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지수도 하락폭은 클 수가 있다라는 거. 3분기 실적이 꽤나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여전히 커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 여기 아마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몰캡이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종목마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용장구가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손절성에 대한 물량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시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계속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삼성전자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즉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쪽하고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어떤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5G 쪽과 마찬가지로 낙폭과대로 진입이 되진 않았어요.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들인데 2차 전지 쪽도 낙폭과대 오늘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손절이 아니라 지금 보유를 해야 되고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낙폭과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단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 바닥권역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고 있는 상황들인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라든가 혹은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가 있죠.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11,000원대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 주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SFA 같은 경우도 좀 무거운 그런 종목이지만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바닥권역에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SFA를 좀 보시던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소차 이슈 부분들 때문에 만두라는 기업도 있죠. 최근 들어서 단기에 37,000원짜리 때 있다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21선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본다라면 만두 같은 기업도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빠르게 개장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오늘 25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줬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시장 상황 좀 봐주시죠. 네, 우선 시장의 흐름들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1.4%, 1.5%대니까 약 한 0.7% 정도 갭상승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전히 이 삼성전자 쪽에 있어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만 만약에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좀 반대로 더뎌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업종군들 지금처럼 모든 업종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무려 1.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29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2291포인트대의 지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종목장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업종군들, 어떤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이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4%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전날 저점 자리대를 놓고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종목군들도 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들은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가 넘게 빠졌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겠죠. 솔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호수화를 하고서 이 고점 자리대를 단번에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 덜어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게 되면 시가를 좀 하회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음봉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다라는 거. 다행인 부분들은 이게 또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변덕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장 초반인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소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선물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 쪽이 현물과 거래소 시장의 현물과 선물의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보면서 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섹터별로, 테마별로 보게 된다라면 뭐 개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넵튠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을 좀 앞둔 기업에 있어서의 재료,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보면 LG전자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2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쪽하고 5G 쪽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벌어주고 다시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께서 정말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섹터별로 어떻게 종목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정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라이브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스타트죠. 양봉맨 이주연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이랑 매수 시그널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시장 전일 미증시 반등 영향으로 오늘 급상승 출발을 했고요. 국내 증시 전일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 4% 정도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동안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현재 보면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미동이라든지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이제 이쪽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섹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섹터가 조금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드론 관련 섹터들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였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려 내려갈 때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장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천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현금 확보를 조금 지속적으로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 여전히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유효하다.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서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현금을 챙겨놓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의 주셨던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스페코랑 빅텍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단 대장주인 빅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가 상승 출발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전에 한번 그 빅텍 부분 문의를 주셨을 때 제가 요 갭은 내오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10,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간을 지금 강하게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갭 구간을 갭으로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침부터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반도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부분이 지속성이 있는 이슈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 이제 잠수정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그 평화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말로 끝나는 부분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뭐 어떤 한국이 북한을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시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장이 만약 지금 갭 상승 출발해서 조정이 쭉 나와준다 하면 빅텍이나 이제 스페코 같이 이런 관련주들은 좀 상승이 강하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한 번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지만 이 부분은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신규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지금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어저께 시세가 나와줬는데요. 사실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8월 달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온 부분은 방산이 아니라 풍력 관련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단지 방산만 있는 부분이 아닌 신재생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하면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인데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이제 그 니콜라랑 GM이랑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돼서 어저께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요. 매수 관점으로 어떠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을 단기 손절을 잡고 조정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거래량 없이 완전히 죽인다 하면 접근을 한번 좀 해볼 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손절을 여기서 이제 좀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 추세에 이제 추세대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저점 자리를 잘 노리셔야 되는데 손절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 정도, 그러니까 35,5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 이탈한다 하면 손절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격대 부분, 그러니까 손절가 부분에서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종가쯤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해 봤다가
만약 이 가격 깬다 하면 바로 손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인데 중심 가격대가 약 3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번에 만약 매수를 한다면 큰 비중을 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이나 27,000원 이 밴드대까지 조정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매수하신다면 뭐 아주 조금 분할 매수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 추세를 전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세 전환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뭐 3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 있다 생각하시고 한 1% 정도, 그 정도로 보초병 정도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 이런 관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 KPM테크 문의를 주셨어요.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지금 급등 이후에 급락 나왔다가 다시 막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단타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뭐 앞으로 시세를 더 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완전한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 종목 주봉에서도 신고가고 앞에 이제 저항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며느리도 모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늘 조정으로 음봉 마감하고 나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시가 띄우면서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규 매수자분들, 특히나 뭐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가는구나,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올랐는가, 이런 걸 그냥 공부하는 차원으로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바닥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올랐는지, 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걸 사서 뭐 어떤 대박을 누리시겠다, 이런 부분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시는 게 맞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선수들 영역입니다. 아마 전국에 단타 치시는 분들, 스캘핑 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천하제일 뭐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가급적이면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표만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될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고가는 뭐 갈 때까지 가봐야지 그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고점 부분에서는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단 양봉이라든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인 우리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을 지금 석유공사, 뭐 해상풍력 공급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상한가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1,500원대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온다, 전일 종가 부근까지 밀린다든지 아니면 한 1,2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저는 주말 매수로 한 번씩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주봉에서의 이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한다면 제가 봤을 때 좀 상당히 큰 시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너무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조정 시 반등 나올 때 조금 강한 시세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저항자리 1,200원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까지 조정 나온 다음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주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순서로는 최충성 전문위원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신기하네요.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랑 이제 문의 들어온 종목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 장이고 전일 이제 유럽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증 재확산 그리고 이런 뭐 각국의 제한 조치 영향에 따라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불확실성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조금 일제히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 글로벌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고 하방에 대한 그런 힘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주가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반대 매매에 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뭔가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좀 관망하시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일단 매수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뭔가 매수 대응으로 뭐 지금 내가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관련 이슈도 어제부터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차분히 좀 조심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간 매수가 조금은 받쳐주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죄송합니다. 일단 기다릴 때는 좀 기다려야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힘든 시장일 수 있으나 용기를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낙폭, 시가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장 초반이라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서 끌어오셨던 분들은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질문 주신 종목은 일단 세 가지 살펴볼 텐데 네이버라는 종목 첫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매수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뭐 눌림 구간 상승으로 눌림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적극 매수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종목에 대해서 국한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수가 밀려버리면 그냥 따라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지금 시장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눌림 구간입니다. 정찰 정도 매수 가능한 그런 진입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만 원 정도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30만 원 정도 추세적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 3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회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저 자리를 좀 회복을 못 해준다면 상승하는 척 살짝 또 바닥으로 빠졌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30만 원 정도를 완전히 회복하고 상승 폭을 좀 넓혀주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토스 인수설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고점 정도 굉장히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뭐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만약에 접근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가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접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구간을 잘 넘겨주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강하게 좀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단기성 매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더더욱 자제하시고, 일단은 지금 6,400원 정도 돌파 시도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자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어야 주가가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저 자리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승 중에는 기계적으로 특히 이제 매물 구간에서는 예측이 지금 정확히 될 수는 없잖아요. 뭐 힘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긴 한데 언제든 힘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서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토스인수설 강세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가시는 전략은 바닥 매수를 잘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적극 매수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박스권 한 11,100원 정도, 12,000원 이 자리에서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금 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살짝 눌려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하단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 뭐 적극 매수보다는 천천히 차분히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뭐 작전 타임에서도 그 마이크로텍 이런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반도체나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시장 영향을 사실상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 지금은 스윙 관점 그래서 끌어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잘 모아가시면 수익은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14,000원, 15,000원까지도 끌어가시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제가 받은 시황 그리고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강의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컨디션 괜찮으세요? 앵커님이 더 괜찮으실지 여쭙고 싶네요. 네, 저도 위원님과 함께 한번 불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4개의 종목 바로 매매 시그널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갔어요. 코스닥이 0.12% 한 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련주들, 뭐 시장의 대형주들 역시나 좀 맥이 없는 모습인데 참 이렇게 시장 안 돌아와주네요. 좀 빠른 좀 회복을 바랬는데 최악인 경우 한 2에서 3%가량까지는 맥스로 좀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상은 안 나올 거니까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릴게요. 버텨보자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은 첫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오늘 좀 현재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뭐 7%가량 상승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 구간대에서 그래도 큰 흐름에서 3월 저점부터 맞춰본다면 한 세 번째 저점 자리가 좀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RSI 지표상으로도 완전 바닥에서의 또 포인트가 잡힌 상황이라 조금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출발 상황이 괜찮았는데 장이 좀 많이 다시 밀리면서 코스닥이 0.4%, 코스피가 플러스 0.1%까지 다 내려오면서 흐름이 약간 좀 시가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성장성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조정 시마다 매수를 대응하신다면 연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실 거예요. 큰 그림으로도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계속적인 자리가 나오고 있고, 상단을 맞춰보더라도 약 이 정도의 흐름 자체는 열려 있거든요. 최소한의 이 라인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라인은 사실 9만 한 초반대 9만 2, 3천 원대까지도 자리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하이닉스 사시는 것도 좋지만 분할을 이용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오르비텍인데 12%가량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 테마들이 좀 움직입니다. 오르비텍은 오늘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 자리에서 4,415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오늘 저가 자리 4,260원 자리 이 두 자리가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으로 조금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조금 잘 지키시고 버텨주신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가 자리를 4,415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상황 자체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 지금 매물격 자체가 원체 두껍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급하게 보지 마시고 현재는 그냥 매수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피 시장이 0.17%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0.82%까지 현재 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800선의 코스닥 이탈 흐름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투매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약간의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내시고, 800선 이탈했네요. 좀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덕산 테코피아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업체 세븐킹 에너지라고 지분을 50% 이상 확보를 한 모습이에요. 그에 따라서 오늘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크게 좀 바닥도 확인하면서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쨌든 미래 성장성을 보고서 회사가 투자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최소 전고점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밀리더라도 살짝이 어느 정도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 자체는 완전 전고점 자리 18,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만약에 추세를 타고 상승적 분위기를 탄다면 좀 더 움직임이 나오겠죠. 한 2만 원까지도 이 갭을 메꾸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하게 간다거나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이런 건 없고요.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보시고 천천히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보자면 다른 종목 몇 개를 좀 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이실 텐데 두산 퓨얼셀이 현재 5%가량 좀 밀려요.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하단 라인 터치하면서 상승을 줄 건지 바로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조정을 8월처럼 보인 다음에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굉장히 그간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 역시나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 흐름 나오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외인들이 현재 출발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 현재 이 정도 하락이라면 현재 보이는 창구에서 뭐 신한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상승 분위기를 좀 천천히 탈 수도 있거든요. 두산 퓨어셀 굉장히 튼튼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포인트 좀 보시고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한 자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유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너무 좀 하락이 고점에서 너무 심하긴 한데 힘내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또 얘기하는 와중에 참 다이나믹하네요. 코스피가 플러스 0.16%고요. 코스닥이 800선을 깨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을 고스란히 지금 따라하는데 좀 답답하네요. 자, 뭐 오늘 여러 종목들 많은데 좀 많이 힘든 또 시장이 되겠지만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우리 오픈방 들어오셔서 또 좋은 수익 같이 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또 귀한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도전 종목일까요? 네, 엔디포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일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현재 지금 우상향 흐름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눌림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던 모습에서 지금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한 8,600원 이하로 천천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1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5일선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가 이제 한 8,100원 정도에 지금 이렇게 쭉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가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8,100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잡으셔갖고 전일 양봉 몸통의 한 중심 가격 정도 되는 8,000원에서 8,050원 정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밀린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한 이틀 정도 음봉으로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시세가 한 번 더 치고 올리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 최대한 낮게 싸게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요. 8,600원 이상으로만 공략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8,600원부터 손절가인 8,1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 엔디포스 목표가 10,000원과 손절가 8,1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서울
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